이번 건강검진에서 위축성 위염에 장상피 화생이 나오셨네요. 그럼 저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암 걸리실 위험이 높으니 정기적으로 검진하시고 위장약 드세요. 저는 위암인가요? 수술해야 하나요? 수술은 안 하셔도 되는데 암 걸리실 수는 있으니 조심하세요. 어떻게 조심해야 하나요? 그걸 왜 나에게 물어봐요? 찾아보세요. 자, 다음 환자.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훔크입니다. 건강검진을 했는데 결과지에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이라고 나왔어요. 검진 설명해달라 했더니 검사만 자주 하라네요. 검사 결과지에는 암 위험군이라고 써 있어요. 당연히 낫고 싶은데 그런 건 이야기 안 해주고 질문하면 약 먹고 검사만 하라고 하네요. 도대체 어쩌라는 것인지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위축성 위염, 장상피 화생 검색해보면 유튜브와 인터넷상에 결과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유튜브에서는 장상피 화생, 그거 암 됩니다. 아니다, 그거 치료할 필요 없습니다. 병도 아닙니다. 이런 입장으로 팽팽합니다. 똑같은 질환인데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것일까요? 일단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 화생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위축성 위염은 단어 그대로 위 점막이 위의 염증 때문에 위축되었다입니다. 마치 피부가 노화되어 얇아지듯 위 점막이 얇아져 아래쪽 혈관이 투명하게 비쳐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장상피 화생이란 무엇일까요? 위축성 위염이 지속되어 손상된 위 점막이 재생될 때 위 세포가 아닌 소장이나 대장의 상피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장상피라는 것은 장의 상피라는 것이고 화는 될 화, 생은 날 생입니다. 위에는 위상피가 있어야 하는데 왜 장상피가 되었다고 하지?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위축성 위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이 오래 지속되면 위 점막이 재생되고 손상되고를 반복하면서 세포의 변화가 생기고 그 세포가 마치 소장이나 대장의 상피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변화하는 현상입니다. 내시경에서는 정상적인 연분홍빛 점막과 달리 창백한 배경에 몽글몽글하고 하얀 돌기둥이 덮인 것처럼 관찰됩니다. 조직을 딱 떼보면 장세포도 나옵니다. 뭔가 위에서 갑자기 장상피가 나온다고 하니까 좀 무섭고 화생하는 것이 뭔가 막 자라나는 것 같아서 유독 장상피 화생이란 단어가 뇌리에 남는지 진료실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장상피 화생이라는 단어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 팔순 어르신도 장상피 화생이라는 전문 단어를 또박또박 말씀하시면서 걱정된다고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 누가 만든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네이밍 센스가 정말 뛰어난 것 같습니다. 위암이 발생하는 과정은 정상 위 점막에서 암세포로 변하기까지 대개 5단계의 변화를 거칩니다. 이것을 코레아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자세한 것은 너무 학술적인 문제이니 아주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5단계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우선은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초기 단계입니다. 염증 아시지요? 우리가 맞으면 맞은 부위가 빨간색으로 변하고 열기가 나오는 것, 그런 것을 염증 반응이라 하는데 그런 염증이 여러 자극에 의해서 위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반복적인 염증으로 위 점막이 점점 얇아지면서 위축이 되는데 그것을 위축성 위염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는 위산 분비가 줄어들면서 기능이 서서히 떨어지고 암 위험이 정상인보다 약 6배가량 높아집니다. 위 점막세포가 지속적인 자극을 견디기 위해 소장이나 대장의 점막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변하고 이때부터는 암 발생 위험이 약 20배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선을 이제 막 넘을까 말까 하는 상태입니다. 외줄타기인 상태인 것입니다. 이 단계를 넘어버리면, 즉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면 이것을 이형성 또는 선종이라고 합니다. 저도 위에 선종이 나오면 암 되기 전에 도려내버리자고 환자분께 말씀드립니다. 이미 고쳐 쓰기는 늦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위암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아는 최종 암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염증에서 위암까지
2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느 단계까지 왔을 때 되돌릴 수 있다고 할까요? 의학계에서는 위축성 위염까지는 정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장상피 화생부터는 완전 정상까지 되돌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장상피 화생 되었으면 이제 정상으로 못 돌아가니 끝난 것 아니냐, 굳이 치료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가 망했다고 체념하면 더 빨리 망하듯이 장상피 화생되었다고 관리를 소홀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위암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0에서 50대부터 관리가 소홀하면 60에서 70대에는 위암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축성 위염은 우리나라 인구 중 무려 40.7%나 됩니다. 10명 중 4명은 이미 위벽이 얇아져 있다는 뜻이죠. 특히 나이가 들면서 빈도가 높아져서 60대 이상에서는 훨씬 더 흔하게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장상피 화생은 얼마나 될까요? 장상피 화생 유병률도 전 국민의 12.5%, 많으면 30%까지 보고 있습니다. 70대 이상은 2명 중 1명꼴로 발견된 만큼 흔합니다. 그러니까 위축성 위염은 우리나라 국민 5천만 명 중에 단순 계산해도 2천만 명, 장상피 화생도 어림잡아 1,000만 명 정도는 되는 것입니다. 걸린 사람이 이렇게 많고 그렇다고 증상은 딱히 없는 경우도 많으니 사실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장상피 화생은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아니니 그냥 병이 아니다 생각해보자고 충분히 이야기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암이 되는 것을 막고 혹시나 위암이 되었을 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장상피 화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정말 딱 한 가지만을 꼽아라. 그건 바로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입니다. 2005년 베리 마셜과 로빈 워런 두 호주 과학자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발견한 공로로 노벨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원래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떻게 위에 균이 살아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 고정관념을 깬 사람이 바로 이 두 박사님입니다. 근데 균 발견한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노벨상을 수상한 이유도 헬리코박터를 죽이면 위험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균은 우레아제라는 효소를 뿜어서 자기 주변을 중화시키며 끈질기게 살아남아요. 끈질기게 살아서 점막을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수십 년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정말 수십 년간 존재하는, 어쩌면 평생 위에 존재하는 기생충이죠. 그리고 타액을 통해서 옆 사람에게도 전파도 됩니다. 내과 의사에게는 정말 중요한 헬리코박터균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별도로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 외에도 짠 음식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얼큰한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데 따뜻한 국물 요리는 소금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식은 찌개 냉장고에 넣어 놓은 것 드셔보시면 엄청 짠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짠 음식이 위 점막에 들어가서 점막을 계속 저리면서 손상을 주는 것이지요. 이런 짠 음식은 무려 4.5배 가까이 암 발생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헬리코박터와 맞먹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절주와 금연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마나한 당연한 소리입니다. 위암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질환에 술 줄이고 담배 피우지 말라는 소리는 공통적으로 들어갑니다. 흡연은 독립위험인자로 1.6배, 음주도 1.6배 정도라고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위암 발생 요소는 나이와 가족력에 있습니다. 위암 가족력은 4.5배, 50세 이상인 경우는 무려 8.8배라고 합니다. 유전적인 요소를 가지고 태어나는 것과 나이가 드는 것은 막을 수 없는 것이니 조금이라도 덜 짜게 먹고 가능하면 술과 담배를 줄여보는 것이 답이겠네요. 근데 이렇게 몇 배 했지 사실 위축성 위염에서 암으로 가는 확률은 0.1%입니다. 그렇게 무서워했던 장상피 화생도 결국 위암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0.25%밖에 안 됩니다. 이 형성으로 넘어가야 비로소 1%에서 6%까지 늘어납니다. 평생에 걸쳐서 위암으로 넘어갈 확률이 0.25%인데 이것으로 암을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진료보는 의사야 술 끊고 담배 끊고 싱겁게 드세요.
좋은 말 한마디 하기가 쉽지 지키는 입장에서는 평생의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라, 착하고 바르게 살아라 하는 정도의 조언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말하는 의사도 못 지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을 좀먹는 세균을 없애고 장상피 화생이 상당히 많은 경우 국가에서 권장하는 2년 주기 위내시경을 받으면서 중간에 한 번씩 상태를 체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내시경 하는 의사들은 장상피 화생이 얼마나 위에 퍼졌나 모양이 어떤가를 보면 이것이 위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상피 화생이라는 결과지를 받으면 장상피 화생은 위의 노화 현상 중 하나이므로 너무 두려워하기보다 지금이라도 위를 아껴 쓰는 관리의 시작점이구나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장상피 화생에서 위암까지 되는데 0.25% 정도구나 하는 사실을 염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위암 발생률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높으니 헬리코박터가 있다면 균을 없애는 것도 고민해보고 가능하면 짜지 않게 먹도록 노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